혹시 나이가 들면서 내 몸과 마음이 갑자기 변한다는 사실을 느끼신 적 있으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이미 경험하고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자주 겪지만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시니어의 일상 속 불편함과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들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아마 여러분도 궁금해하실 겁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이 영상의 끝에선 그 비밀이 드러납니다.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가족이나 친구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으신 적 있으세요? 서울에 사는 김정희 할머니도 경험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이유가 슈퍼에서 마주쳤는데 이름이 도저히 떠오르지 않아 당황하셨죠. 그런 일들이 나만 겪는 것 같지만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실생활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합니다. 이름이나 중요한 정보를 자주 잊는 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수첩에 이름, 특징을 적어두거나 핸드폰 메모를 활용해 보세요. 사람이 많은 모임에 가기 전에 미리 메모를 훑어보면 심리적으로도 편해집니다. 혹시라도 깜빡하셨다면 미안해하지 말고 다시 물어보세요. 서로 비슷한 경험이 있는 동료들도 편안하게 받아들여 주실 거예요. 작은 집안일을 해도 쉽게 피로해진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활동해도 끄덕없었는데 요즘엔 점심 만들고 잠깐만 걸어도 온몸이 무거워진다고 하십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피로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주요 원인은 신진대사의 변화와 근육량 감소, 그리고 생활 환경의 변화입니다. 일상 업무를 한 번에 다 하지 말고 여러 번 나누어서 해보세요. 중요한 집안일은 오전과 오후로 쪼개고 중간중간 물을 마시거나 창문을 열어 시원한 바람을 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받지 않으면서 필요하다면 낮잠으로 잠깐 쉬면 몸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김 할머니는 아침마다 가볍게 동네를 걷고 오후엔 차를 마시며 쉬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그 결과 전보다 조금은 나아졌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피로를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방법을 나눠주세요. 식단 조절과 꾸준한 운동을 해도 체중이 늘어나서 걱정이라는 분도 많습니다. 특히 배와 허리에 살이 붙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들 하시죠. 사실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예전과 같은 활동으로는 살이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이럴 땐 식사량을 조금씩 줄이고 채소와 과일, 단백질을 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 할머니는 예전에는 국과 밥을 크게 한 그릇씩 드셨는데 이제는 소량씩 여러 번 나눠 드십니다. 간식도 신선한 과일이나 견과류처럼 건강한 식품으로 바꿨죠. 하루 20에서 30분씩 느리게 걷는 산책이나 집에서 스트레칭을 해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근육을 유지하는 가벼운 근력 운동도 도움이 돼요. 살이 잘 빠지지 않는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몸에 맞는 작은 습관이 오랫동안 건강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병원에 자주 가게 되는 것도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1년에 한두 번 검진만 받았다고 하시는데 최근에는 매달 혈압, 콜레스테롤, 당뇨 등 여러 검사를 받게 되죠. 이런 병원 방문은 건강을 위한 중요한 습관입니다. 진료 예약 날짜와 주요 건강 정보를 달력이나 핸드폰에 기록하세요. 의사와 대화할 때 궁금한 점을 미리 메모해두면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김 할머니는 병원에 가는 날 아침엔 꼭 질문지를 준비하고 진단 후엔 가족과 정보를 공유합니다. 정기검진이 귀찮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미리 몸의 문제를 발견해 큰 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건강을 미리 챙기고 계신가요? 몸에 아픈 곳이 있다면 꼭 기록해두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책을 읽거나 TV를 볼 때 집중력이 떨어져서 괴롭다는 분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1시간씩 독서에 푹 빠지셨는데 최근엔 몇 페이지를 넘기기도 어렵고 금방 피곤해진다고 하시죠. 나이를 먹으면 뇌의 정보를 저장하는 능력이 줄어들고 집중 시간이 짧아집니다. 그럴 땐 퍼즐, 십자말 풀이 같은 두뇌 운동이나 복지관에서 하는 작은 모임에 참석해보세요. 뇌를 새롭게 자극하면 집중력도 조금씩 좋아집니다. 쉬는 시간도 자주 가져가세요.
음악을 들으며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독서하거나 TV를 보세요. 새 취미나 악기 배우기, 새로운 언어 공부도 집중력을 높이는 데 좋습니다. 김할머니는 주 1회 작은 동화 읽기 모임에 나가 늘 색다른 자극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새롭게 뇌를 어떻게 자극하고 계신가요? 친구와 가족이 멀어지거나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외로움에 깊이 빠지는 분이 많습니다. 김할머니는 예전엔 친구들과 아파트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셨죠. 그러나 지금은 연락이 점점 줄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럴 때는 복지관 또는 동호회,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해 보세요.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며 이웃과 인사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소셜미디어나 단톡방에서 취미나 관심사를 공유하면 정서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로운 감정은 당연하지만 적극적으로 바깥 활동을 시도해 보세요. 혹시 새로운 만남을 시도해 본 경험이 있으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움직임이 줄어서 걷기나 평소 동작이 힘들어진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힘들다고 하시죠. 가벼운 스트레칭과 근력, 균형 운동은 큰 도움이 됩니다. 김할머니는 매일 10분씩 다리와 허리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으로 몸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집안일을 한 번에 다 하지 말고 쉬엄쉬엄 하세요. 조깅이나 빠른 운동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천천히 산책이나 마을 공원 걷기를 해보세요. 꾸준하게 실천하면 몸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모두 힘든 몸 관리 경험이 있으실 텐데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알려주세요. 잠이 오랫동안 편안하게 들지 않는 분들도 많은데요. 밤에 자꾸 깨어나거나 불면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침 시간은 일정하게 유지하고 오후엔 카페인 섭취를 줄이세요. 자기 전에 따뜻한 차나 온수욕, 가벼운 명상이나 음악 감상은 숙면에 좋습니다. 방은 조용하게 만들고 조명도 은은하게 조절하세요. 잠이 여전히 어렵다면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김할머니는 오전 운동을 늘리면서 잠자리가 훨씬 편안해졌다고 하셨어요. 잠에 도움이 되는 본인만의 방법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시력과 청력이 점점 약해지는 것도 노화의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예전에는 잘 들리던 작은 소리가 희미해지고 글자도 흐릿해집니다. 안경과 보청기, 정기검진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김할머니는 6개월마다 눈과 귀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최신 보청기로 교체합니다. 기기 사용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더 밝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기기 사용이나 검진을 망설였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요즘은 더위와 추위, 온도의 변화에도 더 민감해진다고들 하세요. 예전엔 여름의 더위를, 겨울의 추위를 잘 이겨냈는데 이제는 집안에서도 온도 변화가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겹겹이 옷을 입고 에어컨과 온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집에서도 시원한 물과 따뜻한 담요, 작은 온풍기를 챙기면 도움이 됩니다. 환경에 따라 옷을 여러 번 갈아입고 땀이 나는 곳은 즉시 닦아주세요. 여러분은 계절별로 어떻게 적응하고 계신가요?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나 화가 쉽게 나는 분들도 많습니다. 택배가 늦으면 속상하고 작은 실수에도 금방 화가 치밀죠. 이런 감정 변화는 뇌와 호르몬의 영향일 수 있습니다. 심호흡, 명상,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떠올리면 쉽게 진정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3번 즐거운 일이나 고마웠던 순간을 기록해 보세요. 김할머니는 매일 저녁 가족 사진을 보며 감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짜증을 잘 다스리는 나만의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이제 독립성에 대한 불안감이 남습니다. 예전엔 집안일, 장보기, 병원 방문을 모두 혼자 해왔는데 점점 가족이나 이웃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일이 늘어납니다. 도움을 받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라는 걸 아세요? 필요한 일은 적극적으로 가족, 친구에게 부탁하고 서로 돕는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김할머니는 자녀들과 역할을 나누고 가까운 이웃에게 도움을 청하는 습관을 들였어요. 자신과 가족 모두 더 행복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도움받기에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노화는 예기치 못한 일들을 반복적으로 일으킵니다. 이름을 잊고 몸이 쉽게 피곤해지고 여러 감정과 변화를 겪으면서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지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작은 습관 변화, 주변과의 소통, 새로운 취미나 운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김할머니 역시 변화를 무서워하기보다 받아들이고 매일 작은 목표를 세우며 즐거운 시간을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의 끝이 오기 전에 잠깐. 아직 서두의 비밀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혼자가 아닙니다. 서로 고민을 나누고 조언을 주고받으며 건강과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노하우를 꼭 남겨주세요.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인생 팁, 건강 정보, 시니어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빛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